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드릴 것 뭐냐면은 이 바로 CB 그리고 BW 발행 종목 경계하자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CB과 BW 각각 뭐냐면은 이 CB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고 BW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각각 다른데 이것이 이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좀 기존의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CB와 바로 BW를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식의 기존 주주들의 그 지분 가치가 희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주식할 때는 이 CEO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 없이 바로 전환사채라 아니면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금지하고 또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CB나 BW를 발행했던 적이 있다면은 그 일이 당시에 어떤 영향을 줬고 아직도 영향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B나 BW에 직접 투자해 보는 것도 바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사채들을 발행했다. 바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약간 재정상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는 것, 부채. 부채를 지는 것 대신에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부채입니다. 부채로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을 갖게 되는 게 맞아요. 채권자들한테. 하지만 일반 은행에 비해서 약간 좀 장기로 가져간다. 만약에 뭐 장기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약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채보다는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은 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무 상황이 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이것들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우량한 회사가 발행했다면은 대주주나 바로 특수 관계인들을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회사 내부의 상황들, 회사 내부의 사람들끼리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회사라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정말 중요하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하는 CEO가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 발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부터 알아볼까요? 전환사채는 뭡니까?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사람이 샀는데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됩니까? 바꿔서 바로 권리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권리가 좀 탁월하다라는 점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샀는데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장기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은 주식 수가 많아지면은 불리합니다. 이런 개념은 유상증자와도
좀 떨어지는데 비슷한 건데 유상증자도 왜 불리하게 되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유상증자도 불리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자본을 돈을 이렇게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 돈을 차입하기 싫으니까 부채는 싫으니까 바로 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부담을 떠얹는 게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B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도 그렇다는 것이죠. 전환사채도 약간 이런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식을 실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BW는 왜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까?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신주, 새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도 기존의 주식이 이만큼 뭐 100만 주가 있는데 100만 주가 있는데 추가로 50만 주를 더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권리를 해서 실행을 한다면은 신주 발행해서 좀 약간 부담, 기존 주주들이 뭐 100만 주만 갖고 있다가 150만 주가 되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것들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한 종목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CB나 BW에 직접 투자하는 것들도 약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좀 지나치게 높은 것들은 부실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계하고 다만 이런 경우는 좀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전환사채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무 구조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부채도 별로 없고 회사도 탄탄한데 그냥 뭐 비용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좀 투자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만 그냥 일반 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기대하기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기업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의 바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가 CB를 발행했을 때 그 CB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근데 재무구조 안정적이라도 CB를 새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 기존 주주들의 가치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좀 경계하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